그 중국 내에서 배터리 소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걸지 궁금하시죠? 윤석정 경제평론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예. 중국 내에서 배터리 그 소재들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네네. 배터리 장착량이 늘어나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아, 배터리를 두고 이렇게 장착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EV 쪽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거고 네, ESS 쪽 분야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중국 같은 어떤 거대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도 요즘 뭐 특정 배터리 같은 경우는 거의 쇼티지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공급 부족이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예. 실제로 얼마나 고성장을 하고 있냐면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다. EV 배터리 장착량은 YOY로 약 35% 성장을 했어요. 전기차 배터리가요? 전기차용 예, 배터리는. 예. 근데 동기간 ESS 배터리는 얼마나 늘었느냐? 90.7%가 늘었습니다. 세 배. 그러니까 예, 중국 내에서 예. AI 그 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엄청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도 날리긴 네, 날리네. 이게 세계 제1위 이제 배터리 업체죠. 그 CATL 매출액 비중으로 본 EV 대 ESS 규모 및 비중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재밌죠. 이게 2019년 정도만 해도 저 맨 하단에 보시면은 EV용, 그러니까 EV용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가 거의 79.3%가 거의 80%였었어요. 네. 그죠? 근데 그 아래 배터리 포 ESSN 그다음에 others, 그러니까 ESS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20.7%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6년 전에. 네, 그러니까 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근데 24년까지 이게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EV용으로는 71.4%로 줄고 ESS용이 28.6%로 늘었어요. 이거 보면 별게 아니죠. 네. 근데 올해는 더 늘었겠죠. 이게 24년까지 통계니까. 근데 내년부터 이게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일단 CATL이 중국 최대 그 ESS 통합업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업체냐면 하이퍼스트롱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뭐 전혀 생소하죠. 네. 어떻게 보면 ESS 중국. 설치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와 CATL이 10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26년 1월 1일부터 35년 12월 31일까지 자그마치 10년간의 어떤 장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게 특히 주목받아야 될 건 초기 3년 동안에 CATL이 그 하이퍼스트롱에 공급하기로 한 ESS 배터리의 어떤 용량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총 200기가와트/아워에 해당합니다.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200기가와트 예, 하면. 예. 그럼 이게 연평균 한 66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CATL이 26년이면은 EV 대 ESS 비중이 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현재 한 28%였는데 이게 40%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그 소재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필요도 없죠. 가령 EV용 배터리보다도 ESS용 배터리에는 전해액도 더 들어가죠. 리튬도 더 들어가죠. 네. 소재들이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중국 내에 그 배터리 소재들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옆으로 잠깐 비껴나면은 이게 이제 중국만의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의 최대 관심은 미국이잖아요. 네. 북미를 한번 볼까요? 올해 EV 대 ESS 출하량, 배터리 출하량을 놓고 보게 되면 136기가와트 대 60기가와트/아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ESS가 50%도 안 되죠. 네. EV에.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EV 출하량은 줄어요. 보조금이 줄었기 때문에 119기가와트/아워 정도 됩니다. 근데 ESS가 얼마까지 치고 올라오느냐? 100기가와트/아워예요. 아, 내년에 정말 가파른. 캐파가 거의 90%까지 올라온다는 네네네. 얘기입니다. 그리고 27년은 얼마냐? EV용이 139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여기서 ESS가 125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는 거거든요. 역시 90%죠.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ESS 시장이 커져봐야 뭐 얼마나 커져. 네. 보통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EV 그 배터리의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의 시장 규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중국하고 이 북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북미 지역에서는 ESS가 거의 90%, EV용의 거의 90%에 달하게 되는 거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거의 지금 CATL의 경우만 놓고 봤는데 다른 업체까지 통합을 하게 되면 거의 절반 수준을 넘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SS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규모의 경제하면 미국과 중국을 따라올 게 없는데 네네. 그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네네. 정말 그 나비 효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짐작이 가는데 일단 리튬 가격들이 많이 또 급등했다고 해서 근데 네. 리튬도 이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 대표적으로 알아볼 가격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뭐 예.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이제 뭐 탄산 리튬이라든지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탄산 리튬은 LFP 배터리 이제 주로 네. 쓰이는 거고 수산화 리튬이 이제 삼원계 배터리에 주로 쓰이잖아요. 이 리튬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해액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전해액의 원가의 한 40에서 50%를 차지하는 육분화 리튬 인삼이라고 리튬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LiPF6라고 하는데 이 가격도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일단 탄산 리튬 가격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 지금 그 6월 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잖아요. 왼쪽에. 요번에 지금 이게 11월 19일 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전 고점을 갖다가 바로 돌파를 해버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광저우 그 선물시장에서 상한가를 찍고 있는데요. 끼지가 않네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세계 1위의 리튬 생산 업체는 알베마리고요, 미국의 2위가 바로 중국의 깜펑 리튬입니다. 이 깜펑 리튬의 회장이 이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6년 내년 리튬 수요는 30에서 40%를 갖다가 증가할 거라고 아, 전망을 했습니다. 리튬 최대 기업이 회장이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30%에서 40%가 늘어나야 될 거다 수요가. 근데 그 바람에 이 광저우 선물 시장에서 이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4년 6월 이후로 이게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거의 뭐 지금 그 톤당 98,720위안까지 그러니까 거의 10만 위안까지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로 하면은 톤당 한 14만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리튬 생산 원가가 지금 그 스포디움이라고 광물에서 채취하는 그 리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가가 좀 높아요. 그게 한 그 킬로그램당 한 1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톤당으로 따지면은 15만 달러 정도 되니까 예. 거의 지금 BEP점에 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리튬 가격이 거의 BEP 드디어. 수준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되는 그동안 겁니다. 많이 급락했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요가 한 30에서 40% 정도로 내년에 증가할 거라고 전망되는데 그럼 가격은 얼마나 높아질 거냐? 내년에 15만 위안에서 적어도 20만 위안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10만 위안이라고 잡으면 네. 내년이면은 거의 두 배 배. 정도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전망들을 갖다가 사실은 그 중국에서는 내놓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탄산 리튬도 탄산 리튬이지만 아까 얘기한 그 LiPF6의 어떤 가격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육불 인산 리튬? 육불화 인산 리튬. 육불화 인산 리튬. 예, 이게 리튬염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네네. 이제 전해액에 들어가서 그 충방정준의 그 이온 흐름을 리튬 이온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필수 소재인데 이게 전해액의 원가 비중이 한 40에서 한 50% 되는 많이 차지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예, 소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저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10월 한 달 동안에 거의 배 이상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죠. 이게 톤당 이것도 한 15만 위안 정도에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서는 공급업체들이 이 그 육불화 인산 리튬을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급하게 뛰니까 물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아, 안 주는군요. 네. 더 비싸게 팔릴 때 그래서 팔라고. 이 중소 그 고객들, 자기신들의 고객사들한테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선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현금 결제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게 되면 선물거래처럼 마치. 이제 완전히 갑의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은 23년, 24년도 한 몇 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 리튬부터 시작해 가지고 육불화 인산 리튬 가격도 아주 그 원가 이하로 급하게 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소업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그 업체들이 몇 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그 지금 유효 생산 능력이라고 보통 우리들이 얘기하죠. 유효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축소가 됐냐면은 한 30만 톤 정도까지로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자란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수요가 막 몰리잖아요. 배터리 쇼티지 현상이 벌어지면서 중국 내에서. 근데 이걸 갖다가 증설을 하려고 하더라도 리드 타임이 18개월에서 24개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야지만 본격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지금 들어오는데. 그렇죠. 물은 네. 지금 들어오는데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떤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거고요. 증설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가 공급 개혁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이걸 반내권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내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권이라고 그러면 막 쥐어짜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혈 경쟁을 얘기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반내권이라는 건 출혈 경쟁을 갖다가 막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잉 공급을 없애는 것도 바로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반내권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막무가내 증설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그래서 이게 그 산업 구조의 어떤 그 구조 조정, 그러니까 중소업체들의 도산하는 형태가 계속되는 거고 이 업체들이 지금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고 해서 증설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상위사 중심, 상위 몇 개사의 중심의 어떤 과점 현상이 심화가 되면서 지금 이런 배터리의 어떤 필수 소재들의 어떤 쇼티지 현상, 네. 그다음에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렇다면 배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궁극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배터리의 어떤 원가 상승이라는 게 뭐 불가피한 거니까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일부에서는 일부 배터리 업체들 셀단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그 30년까지 막 그 엄청난 장기 계약들이 지금 유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양 계약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뒤에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바람에 지금 삼원계 전구체 가격, 그다음에 그 전해액 첨가제 가격, 그러니까 전해액 양극재 여기 지금 삼원계 전구체 가격 추이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내리막을 걷다가 25년 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측으로 이렇게 꿈틀꿈틀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삼원계 전구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삼원계 양극재 가격도 조금 있으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 전에 첨가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여기에 필수 소재인 LiPF6 가격이 올라가면서 저기 우측에 막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맨 우측에 회색 선이 지금 치솟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는 전구체 전해액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전구체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고 양극재 가격이 오르면은 셀 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런 움직임이 한국의 소재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국 소재업체들도 리튬 가격으로 인해 리튬 가격 하락으로 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아왔었잖아요. 이게 한 1분기 정도 지속이 되게 되면은 양극재, 전구재 가격의 판가 인상이 이제 일단 우선이 될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중국 업체들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동안 그 고객사들이 그 중국 쪽에 쏠렸던 것들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 가격이 너무 올라가네. 한국 걸 써야지. 네.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이게 그 물량이 부족하니까 수출할 역량이 이제 과거에만큼 그렇게 막 덤핑할 때처럼 민원에게 수출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빈 공간 자체를 갖다가 한국산 그 K 배터리의 어떤 밸류 체인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러네요. 중국 쪽에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자 구조조정해서 네네. 공급 물량 좀 줄여놨고 수요도 탄력적으로 막 붙고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으니까 네. 여러 가지 셈법을 쓸 것 같은데 네. 어찌됐건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 K배터리도 우위에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마련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러니까 중국 말씀해 주셔서 네네. 말인데 그 정부 쪽에서 사실 그런 흐름도 있더라고요. 그 가짜 중고차 수출 규제. 네. 근데 가짜 중고차 수출 규제라고 해 가짜 중고차라고 하니까 원래 그럼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그동안 있었다는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참 좀 흥미로운 주제라서 네. 네,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중국 전기차 네. 업체들이 네. 이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일단 팔아야 돼요. 네. 소비액은 안 되니까 네. 가짜 중고차를 만든 겁니다. 네. 0km 실제로는 뭐 살 사람도 없는데 뭐 딜러망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회계식으로 파는 거죠. 네, 네, 네. 근데 이거 일단 팔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에서 그 소비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해외로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네. 싼 가격에 덤핑 수출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가 이걸 갖다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시 말해서 180일 이내에 중고 차량을 갖다가 수출을 갖다가 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뻔한 거죠. 그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좀 질적 성장으로 좀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개혁 정책의 어떤 그 한 방편이기도 한 거고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이제 중국 전기차의 어떤 해외 수출이 약간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거는 한국의 어떤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한국산 그 2차 전지 밸류체인은 굉장히 우호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전기차가 세계를 장악한 게 이제 뭐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령 뭐 동남아라든지 제3국이라든지 유럽 시장을 갖다가 많이 잠식한 측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그 중국 뉴스에서는 좀 유심히 봐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벤더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를 얘기하는 건데 네. 중국산 부품 이제 배제하라 이런 네네. 얘기를 해서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 K 배터리들 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이슈도 함께 좀 맞물려 있네요. 그 GM도 마찬가지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북미 지역에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배터리를 갖다가 팔려고 하면은 탈중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어쩔 수 없어서 사실은 하는 거죠. 네. 테슬라의 국산화 비율,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비율은 다른 OEM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한 60%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뭐 가령 뭐 ESS 부문의 기존의 CATL에 대한 의존도라든지 배터리 부문의 의존도,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자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결국은 이제 그 테슬라도 그렇게 높아서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AMPC라든지 ITC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네. 스스로 경쟁력을 찾기 위해서 탈중국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침내 선언을 한 거예요. 2년 내에 이제 탈중국을 해라, 밴더들한테. 이런 건 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 아니면 우리나라 2차 전지 밸류체인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 그러니까 중국발 어떤 훈풍의 어떤 뉴스들이 들려오고 있다. 오늘은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어쨌든 중국 쪽의 그런 상황을 쭉 점검했을 때 K 배터리에게는 좋은 호재들이 좀 상당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전기차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어려웠어도 ESS 쪽에서 또 확실히 막아주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아무튼 기존제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런 전략도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장기적으로 나는 K 배터리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전반적인 중국 현황 그리고 K 배터리의 그 전략 이런 부분 챙겨드렸으니까 아무튼 조건은 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정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